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뻣뻣하고 밤에는 뒤척이다 겨우 잠드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고 당뇨약, 혈압약은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데도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진 않으세요? 병원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약만 늘어나는데 답답한 마음만 더해지죠. 그런데요, 85세인 제가 지금까지 큰 병 하나 없이 진료실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비밀은 바로 매일 저녁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제가 막걸리를 마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물으세요. 아니, 선생님, 술이 건강에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마시면 건강식품 못지않은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발효식품입니다. 문제는 그걸 아무렇게나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막걸리를 꾸준히 마시는 어르신들은 병원에 잘 안 오신다는 사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있습니다. 78세 여성 이순자 어르신이셨는데요. 당시에 약을 5가지 이상 드시고 매일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셨던 분입니다.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주무셨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막걸리를 일정하게 드신 지 딱 3개월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약이 절반으로 줄고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막걸리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유산균의 힘입니다. 막걸리 한 컵에는 무려 10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이 유산균들이 장 건강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며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막걸리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트에서 흔히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감미료나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막걸리를 골라야 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막걸리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특별한 황금 조합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 드릴 거니까요. 영상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지만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막걸리의 진짜 효능 그리고 제대로 마시는 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이순자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78세셨던 이순자 어르신은 벌써 15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고 공복 혈당도 늘 150을 넘나들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힘들어 하셨던 건 밤에 잠을 거의 못 주무신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밤에 자꾸 뒤척이고 새벽 3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합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고 해가 뜨자마자 억지로 일어나야 하는 하루, 그 피로가 하루 종일 이어지다 보니 당도 조절이 되지 않고 몸은 점점 지쳐가고 계셨던 거죠.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생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 생막걸리를 한 잔씩 마셔보시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아니, 술을 마셔도 되나요? 하시며 놀라워하셨지만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산균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전통 발효 음료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막걸리를 고르셔야 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언제 드시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죠. 그 후 정확히 3개월이 지나고 이순자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표정부터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 혈당이 130대로 내려갔고요. 가장 놀라운 건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이렇게 푹 자 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변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막걸리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들이 대부분 사멸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막걸리지만 속은 그냥 술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면 생막걸리는 살균을 하지 않고 냉장 상태에서 유산균을 그대로 살려둔 진짜 살아있는 발효 음료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건강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어요. 유산균이 죽은 막걸리는 건강 음료가 아니라 그냥 술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요약이 되죠. 또 한 가지. 생막걸리는 보통 알코올 도수가 6도에서 8도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이건 자연 발효 방식이기 때문에 도수를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시중의 일반 막걸리는 도수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공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시중 막걸리엔 보존료, 감미료, 향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생막걸리는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로만 만들어져서 몸에 부담이 적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유지하죠. 이처럼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막걸리도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 수면, 혈당 조절 같은 부분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막걸리를 드실 계획이라면 꼭 이 차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좋은 생막걸리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제가 50년 동안 진료하며 터득한 5가지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생막걸리는 만들어진 지 일주일 이내의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주를 넘기면 안 되고요. 유산균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효능이 떨어지고 맛도 변질되기 쉽거든요. 두 번째는 냉장 보관 상태입니다. 반드시 냉장고에서 보관된 제품을 골라야 하고 상온에 오래 두었던 막걸리는 피하셔야 해요. 유산균은 열에 약해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쉽게 죽기 때문이죠. 매장에서도 냉장고에 제대로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분란을 보면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 외에 첨가물이 거의 없는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막걸리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성분은 단맛은 강하지만 건강엔 이롭지 않거든요. 네 번째는 병 아래쪽에 가라앉은 찌개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흰색의 미세한 침전물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유산균과 효모가 뭉쳐있는 발효 덩어리입니다. 흰색을 띠고 양이 적당하면 좋은 제품이고 너무 많거나 색이 탁하거나 갈변된 경우는 이미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향과 맛입니다. 톡 쏘는 상큼한 향, 시큼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나야 하고요. 맛도 적당히 부드럽고 산뜻해야지 텁텁하거나 너무 시큼하면 이미 상했거나 발효가 지나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찌개미를 보고 이게 뭐예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찌개미는 막걸리에서 가장 건강한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수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과 식이섬유, 미네랄 성분이 함께 뭉쳐 있어서 요구르트 한 병보다도 훨씬 많은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생막걸리를 드실 땐 병을 조심스럽게 5번에서 6번 정도 굴려서 안에 내용물을 고루 섞은 다음 찌개미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절대로 윗물만 따라 마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드시면 유산균은 하나도 못 먹고 알코올만 섭취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83세 최병호 어르신이셨어요. 처음엔 찌개미를 보고 위생이 걱정된다며 투명한 윗부분만 따라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드셔보셨지만 건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찌개미 안에는 유익균과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으니 반드시 흔들어서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병을 충분히 흔든 다음 내용물을 잘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셨고요. 처음에는 찌개미 특유의 텁텁한 질감에 조금 불편해하셨지만 이틀만 지나니 그 질감에도 금방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속 더부룩함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세 달쯤 지나서는 피부톤이 맑아지면서 지인들로부터 도대체 뭐 드시고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처럼 찌개미는 막걸리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강 요소입니다. 이걸 걸러내는 순간 막걸리의 진짜 효능은 사라진다고 보셔야 해요. 그러니 오늘부터 막걸리를 드실 때는 병을 살살 돌려가며 흔들고 그 속에 담긴 유익한 생명체들을 몸속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막걸리의 효능을 더 강하게 끌어올려줄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들은 실제로 환자분들께 추천드려 좋은 반응을 받았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꿀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드시면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속 유익균이 빠르게 증식하죠. 맛도 부드러워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병호 어르신도 이 조합으로 변비가 나아지셨습니다. 꿀을 넣으니까 맛도 좋아지고 화장실도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유자청 막걸리입니다. 유자청 한 스푼을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유자의 산뜻한 맛이 생막걸리와 잘 어우러져 기운 없을 때 마시면 기분까지 맑아져요. 세 번째는 배막걸리입니다. 배즙이나 간 배를 섞어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 조절에도 좋습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이 조합으로 혈당이 안정됐어요. 배에 넣으니까 속도 편하고 혈당도 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죠. 네 번째는 사과 막걸리입니다. 사과를 갈아서 막걸리에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고 유산균과 케르세틴이 만나 피부 건강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을 드셨던 분 중 75세 박영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넘게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겨울마다 병원 신세를 지셨죠. 손자와도 쉽게 만나지 못할 만큼 면역력이 약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자청 막걸리를 하루 한 잔씩 6개월 정도 드신 후 지난 겨울에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고 이제 손자들과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막걸리에 천연 재료를 더하면 효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장이 불편하신 분은 꿀을, 기력이 약한 분은 유자청을, 혈당이 걱정되면 배를, 면역력이나 피부가 걱정되면 사과를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생막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선 반드시 주의할 점을 알고 드셔야 해요. 먼저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를 함께 드실 경우 혈당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인슐린 양을 조절하면서 하루하루 혈당을 확인하며 천천히 시작하셨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한 후 드셔야 안전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이 약효를 강하게 만들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C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신중하셔야 해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은 막걸리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호흡 억제 같은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염 등 간이 약한 분들에겐 소량이라도 알코올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생막걸리도 피하셔야 합니다. 또 막걸리를 아무 때나 마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타이밍과 양이 중요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적정량은 하루 한 컵, 약 200ml입니다. 소주잔으로 두세 잔 정도 되는 양이에요. 간혹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하면 간에 무리가 되고 알코올 의존의 위험도 있습니다.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공복엔 알코올 흡수가 빨라지고 밤늦게 마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게 적당합니다. 이 시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잠도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마시기보다는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쉬는 날을 꼭 만들어 주세요. 계속 마시면 내성이 생기거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렸을 땐 막걸리를 잠시 쉬는 게 좋아요. 이럴 땐 회복이 먼저니까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막걸리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생막걸리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막걸리의 진짜 힘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적당한 알코올이 잠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효과가 있죠.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들 중 이순자 어르신처럼 이렇게 깊게 잘 줄 몰랐어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장 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박영희 어르신처럼 감기를 달고 살던 분들도 감기 한 번 없이 겨울을 나셨다고 해요. 세 번째, 장 건강과 소화를 개선합니다. 생막걸리의 유산균과 효모는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변비나 복부 팽만, 설사 같은 문제들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병호 어르신도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네 번째, 혈압과 혈당을 조절합니다.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배나 사과 같은 조합 재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 모든 효과는 정해진 양을 지켜서 드셨을 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장을 건강하게 하면 뇌 건강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생막걸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 좋은 효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습관입니다. 혼자 드시기보다는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누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소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요즘 저녁마다 아들과 함께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이야기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변화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 걸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차례로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생막걸리를 매일 마셔도 괜찮나요? 정답은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꾸준히 계속 드시면 우리 몸은 점점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쉬는 날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막걸리의 효과는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간헐적인 휴식이 오히려 몸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술이랑 같이 마셔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술과 섞어서 드시면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생막걸리 특유의 유산균 효과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위나 간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생막걸리는 생막걸리대로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세 번째 질문. 당뇨가 있는데 정말 마셔도 괜찮을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하고 시작하실 땐 하루 혈당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만약 혈당이 자주 들쑥날쑥하거나 불안정한 편이라면 생막걸리는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생막걸리를 직접 만들어도 되나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만들 경우 위생 관리가 어렵고 알코올 도수 조절도 쉽지 않기 때문에 효능이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을 만한 업체에서 신선하게 만든 제품을 정해진 기준대로 골라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시중에서 흔히 파는 막걸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생막걸리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몸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병 아래 가라앉은 찌개미를 더럽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수억 마리 유익균이 들어있어요. 드시기 전에 병을 잘 흔들어서 찌개미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적정 섭취량은 하루 200ml 정도 소주잔으로 두세 잔이고요.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가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입니다. 또 꿀이나 유자청을 섞으면 장 건강이나 면역력 개선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하셔야 해요.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오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귀한 발효 건강식품이고 수면 개선, 면역력 강화, 장 건강,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음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과 함께 마시는 겁니다. 막걸리 한 잔 앞에 두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그 시간이 건강에도 마음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며칠 뒤 잠을 잘 잤다. 속이 편했다. 아침이 가볍다. 이런 변화들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이 생막걸리 한 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생막걸리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면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